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특별한 거 없죠. 미국 기업 실적도 다 발표되고 FOMC 회의도 끝나고 당분간은 뭐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 물가지표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물가지표가 특히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그 지난주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장기물 금리가 치솟고 있는 거에 슬슬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물 금리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그 물가 지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물가 지표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축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뭐 추세적으로 분명히 죽고 있는 거는 아침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확인은 했지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껄끄러운 점들이 많이 있죠. 일부 지표들이 높게 나오고 있고, 코어 물가, 핵심 물가가 높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물가 지표에 거는 그 관심이,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 그것 때문에 시장은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어떤 상승세가 일단 좀 많이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상승세 둔화라는 거는 뭐 한편으로 말하면 장차 뭐 방향 전환의 가능성도 내포를 한 거겠죠. 상승하던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둔화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김치국 먹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지나친 기대일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오늘도 상승장이에요. 지가 조금 혼조해 봐야 아직도 상승장입니다. 상승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눌림시 매수, 주식을 매수하고 뭐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고 지수 상방 베팅을 하는 게 아직도 정석적인 거죠. 예. 하방 이야기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 역배팅이고 좀 굉장히 위험하고 김치국 먹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역배팅이잖아요. 상승 추세 중에 하락으로 보는 거니까 역배팅이고, 역배팅은 특히나 더 위험이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이제 대신에 위험이 큰 대신에 잘 풀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열매도 달콤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남들이 모두 다 가는 길은 뭐 수익률은 좀 적을 수 있다. 남들이 모두 안 가는 길은 꽝이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뭐 그냥 혼조하게 마감했다고요, 그죠? 그렇지만 어딘가를 넘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다들 뭐 그냥 특별히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다. 일본 오르고 중국 떨어지고 한국 떨어지고 이렇게 제각각 다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유럽은 또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이네요. 근데 낙폭이 조금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로존은, 지금 유럽 증시는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갭상승을 하면서 빨리빨리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갭상승이 아니고 자꾸 갭하락이 나오는 거는, 일단 이거는 타이밍 측면에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뭐든 때가 있다. 올라야 될 때가 있는데, 올라야 될 때를 놓치면 방향이 꺾일 수 있다. 근데 자꾸 올라야 될 때에, 갭상승을 보여줘야 될 때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그 미국과 유럽 주식 선물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 이탈리아가 2%나 폭락을 하네요. 뭔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일단 영상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데이터를 좀 찾아보는데, 일단 눈에 띄는 그런 이런 하락의 어떤 재료는 일단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일단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올라야 될 때 못 올라가고 있다. 이거 지금 현상이죠. 일단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단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도 죽어야 될 때가 어젯밤이었는데, 죽어야 될 때 어젯밤 살아났단 말입니다. 상승을 하면서 살아났으니까 오늘 밤은 이제 뭐예요? 오늘 밤은 이제 전일의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주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다시 전일의 상승을 되돌려 버린다면, 오늘 이렇게 하락 출발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안 좋게 전일 상승을 되돌리면, 그럼 이제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 미국도 가야 될 때를 놓치기 때문에 오늘 밤은 미국 증시 올라줘야 된다,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다 가야 됩니다. 계속 힘만 모을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힘은 모였는데 못 가면 분위기가 안 좋다. 근데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인 건 조금 좀 싸한 점이라고, 조금 수상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특별한 지금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뭐 시장에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뭐 장중에 어떤 이벤트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냥 알고 그냥 뭐 가볍게 말로만 풀고 넘어갈게요. 중국에서 뭐 수출입 관련된 그런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에 좀 못 미쳤다. 예, 그래서 중국 경제는 좀 둔화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재확인하는 그런 지표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뭐 중국 뭐 경상수지 뭐 그런 거 같은 중국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왔다. 근데 뭐 그런 수출입 지표들이 둔화되는 가운데 흑자가 나왔으면 한국에서도 좀 그런 건 많이 보이는 거긴 하죠. 물론 한국은 더 어쩌면 그런 무역 적자, 뭐 애초에 한국은 무역 적자라서 더욱더 중국보다 약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불황형 흑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예. 중국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수출입 지표도 안 좋은데 어떤 뭐 그런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불황형 흑자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1점 몇 프로 이 정도 빠지면서 낙폭이 좀 크긴 큰데 이 또 무슨 또 중국의 또 무슨 그 부동산 회사 또 하나가 또 뭐 휘청휘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벽개원이라고 한자로 벽개원 영어 이름으로 뭐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뭐 그런 점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입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그 중국 부동산 회사 그게 망한 게 조금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았냐 싶긴 합니다. 예. 요 정도 일이 오늘 있었다. 아시아 장중에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어제였나 오늘 아침이었나 하여튼 일부 기관에서는 뭐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안 좋아갖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건 아닌데요. 무디스에서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은행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겹치는 건가?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약간 그런 속담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싶긴 한데 하여튼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은행 위기가 터졌던 3월 달보다 지금 훨씬 높은 수준까지 한번 치솟았었어요. 금리들이 이렇게 막 치솟으니까 뭐 금리가 치솟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뭐 어쩌면 원인 결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금리가 뭐 치솟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미국 정부 신용등급도 강등됐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이 뭔가 이렇게 금융시장 관점에서 이게 막 안심하고 편안한 그런 때는 아닌 거죠, 분명히. 그래서 하여튼 이때 하필이면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무대기로 떨어졌다.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이게 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이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다른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근데 강등해봐야 뭐 그냥 조금 내린 거예요. 뭐 BAA, 뭐 BAA,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조금 그냥 떨어뜨린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면은 뭐가 심각한 거냐 하면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신용등급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라인을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B가 3개 붙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보다 밑에 떨어지면 이제 B가 2개짜리거든요. 이 B가 2개짜리부터는 이거는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BBB까지는 괜찮아요. 이 BBB까지는 투자 등급이거든요. 근데 일단 근데 B가 2개로 떨어지면은 이 밑으로 가면 이제 투기 등급이다. 투기 등급으로 가면은 이거는 좀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좀 전에 이 미국 지역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한 해 만에 해도 투자등급 안에서 투자등급 안으로 투자등급 내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당장에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쯤에서 좀 한 가지 좀 옛날에 있었던 일들 뭐 또 그리고 지금 잠시 잊고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만 좀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이탈리아가 지금 이 BBB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투기 등급 이탈리아 정부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과 투자 등급 사이에 여기 걸쳐 있어요. 지금은 투자 등급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GDP도 제법 크고 유로존하고 이렇게 좀 서로 연관성도 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로존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가자고요. 오래간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전부터 강조하던 건데 오래간만에 한번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탈리아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막 2% 가까이 빠졌었는데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이따 이유가 나오겠죠. 이탈리아 2% 폭락하네요. 뭔가 있나? 근데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독일 물가지표들 발표됐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상치에 전부 다 부합을 했네요. 독일 CPI는 무려 6.2%다. 야,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MOM 월 증가율이 0.3%네요. 굉장히 높다. 유로존 물가 심각하다. 이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하나하나 있었던 일들 좀 보자면은, 일단 뭐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일단 아시아 장중에는 금리는 떨어졌다. 이거는 일단 시장에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 일단 하여튼 뭐 떨어졌다.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잘 보자고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직전 고점으로서 중요한 자리죠. 오늘 밤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지지력을 확인했으면 얘도 빨리빨리 올라가 주는 게 맞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물론 물가지표 확인해 보는 게 맞는데, 그 물가지표 확인하고 나서 움직임이 좀 더 신뢰도가 높긴 할 건데, 그냥 이게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 빨리빨리 돌파 한착해서 레벨업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만약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게 마감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이 지지력 테스트, 이게 결과적으로 끝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꺾일 수 있다. 그리고 요렇게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이렇게 그 전일 상승을 지금 다 되돌릴 정도로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일단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한국이나 지금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다. 왜일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뭐 찾으면은 이제 영상 밑에 그 댓글란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달러 인덱스는 오늘 장중에 좀 강세 보였죠. 아시아 장중에 달러는 오늘 강세 흐름 보였다. 그래서 달러는 어딘가 지지력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요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 통화 보시면 대부분 다 약세 흐름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근데 중국 위안화는 일단 직전 고점 이 저항에 일단 걸렸네요. 그죠? 여기를 잘 소화해야 또 전고점까지 간다. 그죠? 하여튼 위로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국 부동산 관련된 디폴트 우려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좀 미치긴 했겠죠. 최근에 미국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 엔화도 약세 흐름 좀 보이고 있는데, 얘도 직전 고점에 저항에 좀 걸려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좀 주춤하다 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벌써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오늘 장중에는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통화들은 그 약세 흐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거 달러 선물 기준으로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움직임이 조금 좀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추세선상으로 해서 추세선을 보면은 다 넘어갔어요. 중요한 자리들을요. 중요한 고점이 어딘가요? 원달러 환율에서 여기죠. 10월 25일 날 만들어놨던 1444원이 중요한 고점이고요. 고점과 중요한 고점들을 이렇게 쭉쭉쭉 연결하면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들이 그어지는데, 추세선들을 그어보면은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선도 있고 장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선도 있는데, 어쨌든 모두 다 이렇게 돌파 한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어떤 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죠. 원달러 환율은요. 몇 년 관점에서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삼각 수렴형인데, 일단 삼각 수렴형을 위쪽에 있는 저항을 돌파 한착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일단은 좀 어떤 강력한 매수세,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만치 않아요. 뭐가?
직전 고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전 고점 이런 저항들을 다 넘어서야만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상승 이런 거 없고, 다만 이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전환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무거운 저항들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이거는 겨우겨우 이제 삼각 수렴형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장차 높아지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뭐 큰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넘어가야 될까요? 여기 넘어가야죠. 직전 고점 6월 30일 날 만들어 놓은 시가 1320원 정도 되네요. 정확하게 하면 21원인데 여기를 넘어가야 그래도 이제 뭐 상승 추세다, 그런 이야기. 상승 추세가 아니고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이 이제 너 지난번부터 내려오던 이런 하락 추세를 완전 극복하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최소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아직 안 넘어갔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1298원부터 해서 1310원까지 일단 매물대가 있었는데요. 이 매물대는 일단 졸업을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너무 벌벌벌 떠는 듯한 모습이 조금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일단 오늘 1310원을 돌파 한착하긴 했는데, 장차 1310원에 대한 그 진정한 돌파 한착을 했느냐 마느냐 이런 검증 과정은 앞으로도 제 생각엔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 의미는 있죠, 그죠? 의미는 있어요. 어떤 매수세를 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이쯤 됐으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익을 깔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잘 누적시키시고요. 지금 와서 달러를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그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눌림시 매수가 맞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어쨌든 하락입니다. 아직도 하락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를 사는 거는 역배팅이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환율 이야기를 좀 먼저 했고요. 다른 나라들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오늘 중국 증시는 일단 하락 마감했고요.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해 하락 마감했고, 근데 별일 없었죠. 직전 저점을 붕괴시켜야 아래로 빠질 거 아니에요. 직전 저점 지지력 테스트 한 겁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뭐 했을까요? 일본 증시는 보시다시피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음봉이 나온다는 건 어떤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싸하죠. 일단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세는 일단 확인을 했는데, 이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도 빨리빨리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가 된다면은 지금 고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급속히 낮아질 수도 있다. 만약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큰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 이제 독일 증시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잠깐 보자면은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력을 확인했으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어디서 출발했나요? 어제와 비슷해요. 어제의 시가 부근에서 또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의미겠느냐? 결과적으로 여기 좁은 박스권 내에서 여기 안에서 오늘도 검증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특별한 일이, 장중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일단 이걸 넘어갈 생각은 일단 오늘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요. 오늘도 여기 나왔던 어제의 움직임, 여기 박스권을 검증하겠다, 다시 지지력을 테스트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양봉으로 잘 버텨주면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갔다라는 논리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급락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급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한 3, 4거래일 동안 급락하고 나서 반등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반등이 한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올라와줘야 의미 있는 반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고 무슨 악재가 있어서 급락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반등이 3, 4거래일 빠지고 이것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반등 없었던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여기서 3, 4거래일 빠졌던 만큼 그대로 다시 다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악재가 있어야
여기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그런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또다시 한번 지지력을 테스트한다, 뭐 일단 깝깝한 모습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는 오늘 선물 342가 결과적으로, 그죠? 하여튼 자꾸 뭔가 좀 그 더럽게 움직여요. 이게 지금 옵션 만기가 지금 옵션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렇게 좀 더럽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뒤늦게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급락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 좀 간과했던 게 그 코스피 옵션 만기거든요. 제가 좀 약간 깜빡 잊고 있었어요, 한동안. 코스피 만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만기주다 보니까, 만기주에는 사실 그 좀 움직임이 좀 정체가 되긴 합니다. 좀 그 시원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시원시원하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런 게 만기주가 되면은 조금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급락할 수 있는데, 그런 만기의 영향으로 제 생각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막아지고 있는, 인위적으로 좀 막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근데 뭐 방향성은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342를 오늘도 확인했죠. 오늘도 342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뭐라고 했죠? 3거래일간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무려 4거래일간 저항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342에 대한 저항은 더욱더 무거워진 거고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건 아니죠. 그죠?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방 압력, 어떤 하락 에너지는 자꾸 누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급락 위험은 언제든지 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는 일단 여기 직전 저점까지 열린 거라고요. 333 요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뭐 수익 찔끔 났다고 뭐 후다닥 도망가고 그런 거를 하지는 말자고요. 그죠? 네. 하여튼 그 수익은 누적시켜야 되는 게 맞고, 손해는 도망가야죠. 손해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수익 잘 나고 있는데 이거 뭐 보니까 자꾸 반등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이게 어쨌든 수익을 자꾸 끊으면 안 된다. 수익은 길게 가야 됩니다. 잘 빠지고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방 에너지가 잘 누적되고 있고, 풋옵션들도 힘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어딘가만 넘어가면, 어딘가만 돌파 한 착하면 빵 터지면서 이제 갈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급락, 폭락이라는 거는 세계 증시가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만 급락, 폭락할 수는 없다. 미국도 급락, 폭락하고 유럽도 급락, 폭락해야 아마 한국도 할 수 있을 거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직전 저점 테스트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약하지만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일단 계속 코스닥도 아래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직전 저점 자리 아슬아슬하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직 붕괴된 건 아니고요. 붕괴돼야 붕괴된 겁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그 세계 증시가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한국 증시도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사실 물론 이제 한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이틀 연속으로 양대 지수가 다 하락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요. 어제는 코스닥이 급락하고 코스피는 그럭저럭 버텼죠.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가 비교적 좀 많이 빠지고 코스닥이 좀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장중에 그래도 좀 어떤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뭐 이런 상황을 순환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순환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름 시장에 빠지면서도 이 돌려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매 그런 비스무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 2차전지가 조금 오르고, 2차전지가 많이 빠지면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고, 이러면서 아직도 지그네들끼리 이렇게 돌려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매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석적인 순환매는 아닌데 그렇게 돌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아직도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어떤 시장의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리죠. 아직도 강세장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버티다 결국 12만원 붕괴됐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12만원 안착하고 13만원 갔던 게 오버슈팅일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제 좀 보자고요. 12만원 진짜 붕괴시킨 게 맞는지 약간의 검증은 필요하지 않나. 그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밤은 아니고 한 목요일 날 밤인가, 그런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을 일단 믿지는 말자.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잘 빠지고 있고요. 특별히 할 말 없다. 뭐 추세대로 잘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만 급하게 먹지 말자. 그리고 뭐 조금 수익 누적되고 있다고 제발 팔지 말자. 예. 수익은 누적시키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요. 다 봤고요. 오늘 그죠? 아까 미국 증시 말씀드렸죠. 오늘은 어제 지지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르는 게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다. 근데 하락하면은 이제 좀 굉장히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그 말씀드렸죠. 독일 증시 보면서요. 이게 하락을 요만큼 했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반등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반등이 뭐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매도세가 좀 약하구만, 물론 매도세가 강하긴 강한데 야 그래도 매수세가 만만치 않네. 그렇다면 이 매수세를 고려해 봤을 때 다음번에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좀 위험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제 몇 거래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반등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다운 반등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죽어버리면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의미 있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세라고 할 만한 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와장창 빠질 수 있다. 급속히 와장창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있죠. 요렇게 해서 급하게 빠졌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반등다운 반등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꾸역꾸역 그렇다고 여기서 죽진 않고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여기서 버티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전부 다 강력한 지지력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세를 오랫동안 버티는 엄청나게 무거운 누적된 지지력이 되면서 한 번에 빵 튀어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그 반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봤나요? 달러 인덱스에서 봤죠. 달러 인덱스에서 언제 봤냐? 몇 주쯤 전에 봤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요거 달러 인덱스가 대폭락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고 꾸역꾸역 버티니까 이렇게 확 살아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미국에서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조용히 차분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기 참 오늘 밤부터 저기 장기물 채권 발행들이 좀 시작된다라고, 장기물 채권 입찰이 좀 시작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기물 채권 입찰 결과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10년물 변동성이 커지면 주식시장도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2% 빠지고 있는데 뭔지 한번 좀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지금 왜 빠지는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술적인 이유, 그냥 뭐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